앞에 나오는 철학적인 부분 더 봅시다. 왜 사이클을 공부해야 되는가?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뒤로 가면 좀 내용이 적어집니다. 왜냐하면 앞에 내용이 많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반복되는 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머릿속에 나오는 게 맨 다를 수도 없고, 대가라고 하셔도 그 원리를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굳이 다 말해줄 필요는 없으니까. 이분께서도 퇴임하시면서 만든 책이긴 한데, 그래도 굳이 다 말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 전 책에 한 권 더 있습니다. 그 책에 대해서 따로 한번 해봐야 되겠죠. 시간 나면 할 겁니다. 왜 사이클 공부하는 거 할 때, 사이클을 알게 되면 확률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볼프레즈 비교를 하죠. 여름엔 어떻죠? 여름엔 조금 더 더울 가능성이 높겠고, 겨울엔 조금 더 추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되게 추운 여름도 있을 수 있고, 되게 더운 겨울도 있지만, 아무래도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는데 것을 파는 게 좀 나을 것이고, 여름에는 아이스크림이나 시원하게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파는 것이 낫겠죠. 확률을 높이는 것이 확실하게 그게 꼭 잘 팔린다, 잘 된다 그런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겨울에 수영복 팔면 망하겠죠. 그건 확실합니다. 나하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수영복이 그렇죠. 유행이 타고 나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확률을 내 편으로 못 만들면 어렵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버핏의 중요 정보라고 하는데, 버핏이 중요하다고 보는 정보는 뭐냐면요,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알기 쉽고 중요한 정보인 거죠. 알지 못하는데 특별하게 정보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게 나한테까지 올 리가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뭔가 특별한 거 찾다가 어떻게 되죠? 한 번, 두 번 그런 거 있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면 뭡니까? 내가 위험을 더 지는 경우가 많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보의 구분을 얘기하는데, 알기 쉬운 정보는 다 알고 있는 거죠. 펀더멘탈입니다. 펀더멘탈. 사업, 기업, 주식 같은 거 펀더멘탈. 펀더멘탈을 적정 가격을 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가치평가를 할 수 있겠고, 환경을 또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름과 겨울, 지금 여름인지 겨울인지 환경이 좀 주변에 보는 것도 중요하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향성이 갖고 트렌드 얘기가 나옵니다. 이쪽에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 좀 많은데요. 여기서 리스크를 정의하는 거에서 얘기가 좀 약간 좀 시작이 많이 되는데요. 제가 보기엔 여기서 리스크하는 것은 도움 될 가능성으로 정의를 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정의가 많았거든요. 샤프 지수 해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다 얘기하는데, 왜 이런 말까지 할까 보면은 올라가는 것도 리스크로 보고 변동성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떨어지는 것도 리스크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투자한테는 별 의미 없는 얘기죠. 왜냐면 우리는 사갖고 롱 포지션이라고 하죠. 사갖고 올라가는 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바라보기에는 투자 중에 숏 포지션이라고 공매도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시장에 보면 인버스 ETF라고 있죠. 떨어지는 걸 버는 건데, 그걸 투자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뭡니까? 떨어지면 돈을 버는데 올라가면 리스크가 돼요. 돈 잃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갖다 어느 쪽이 리스크냐? 올라가는 게 리스크야? 떨어지는 게 리스크야? 이렇게 본다면은 자원을 영구적으로 손실할 가능성을 리스크로 본다 정도로 이제 뭔가 큰 이야기를 하실 때 대가께서 이제 결정을 해준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을 영구적으로 손실 가능한가? 가능하겠죠. 하다 보면은 그런 일 많이 있죠. 그 앞에도 좀 말씀드렸었는데, 확률 분포표가 필요합니다. 투자 대상에 대해서 확률 분포표를 만들고, 이게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 내가 돈벌 확률이 얼마나 될까? 최소한 대충이라도 알아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좋아질 거야? 이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이번에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 좋아진데 이런 상황에서는 지난 7번의 확률 중에 5번 정도는 좋아졌었어. 2번 안 좋아졌는데 확률상 보니까 내가 한 71% 정도 좋아질 확률이 있네. 그러니까 이번 투자하는 것은 꽤 괜찮겠다. 전체 돈을 들이면 안 되겠고, 확률적으로 이 정도니까 내 최적 그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캘리베이팅으로 얼마나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무조건 좋아질 거야. 좋아진대. 남들 심리이래. 어쩌고 저쩌고.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뭐죠? 어느 정도 대충이라도 뭔가 근거가 있어야 돼요. 나는 느낌으로 알 수 있어. 이건 미친 짓입니다. 확률 분표는 경향에 대한 투자의 관점에서 해석을 반영하고요. 확률은 적정한 행동 방식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조금 뭘 좀 공부를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죠? 승질나죠. 내가 왜 공부를 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머리는 네가 쓰고 돈은 내가 벌고, 이런 이제 도둑 심보를 많이 갖게 돼요, 사람들이. 근데 이건 정상이긴 해요. 왜? 최소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보고 싶으니까요. 근데 그렇게는 돈이 안 벌립니다. 뭘 내놓아야죠. 돈을 내놓던가 공부를 하던가. 제일 싼 건 뭡니까? 내가 지금 하는 겁니다. 공부하십시오. 예측이 맞을까? 근데 이제 예측이 맞을까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얘기 주신데, 뭐냐면 예측인데, 예측도 불확실한 데에 대해 아주 자신있게 할 수 있는 예측이 있습니다. 뭐죠? 10년 후에는 내가 지금보다 늙을 것 같아. 이건 확실한 예측이죠. 100% 맞출 수 있어요. 진짜 불확실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올 여름에는 좀 더울 것 같아. 근데 좀 안 더울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덜 더울 수 있죠. 불확실한 예측이고,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내일 비가 올까 안 올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측을 할 때 이런 예측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시집어 넣었어요. 시집을 해도 되고, 소프는 안 넣었어요, 대신에.
맛있게 드세요. 이 향을 통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똑같이 신뢰하면 안 됩니다. 예측을 잘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이 있고 맞출 수 있는 것과 불확실한 것, 그리고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시장을 보면 어떤 게 확실할까요? 확실한 건 뭐 우리 다 죽는다. 시장은 언젠가 망할 거야. 확실한 거고. 또 뭐죠? 언젠가 나아질 거야. 이것도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불확실한 일은 뭐죠? 10년 안에 망할까? 불확실하죠. 언젠가 망한 건 확실한데 10년에 망할까? 10년 안에 잘 될까? 불확실한 것이고, 내일은 돈이 오를까 떨어질까? 이건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이 정도 알고서 그다음번에 내가 확률을 부표로 만들어 놓고 예측이 가능한가 불확실한가 이렇게 좀 계산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측을 똑같이 신뢰하면 안 되고, 누가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해왔던 거 아니면 예측력을 좀 계산을 해보면서 볼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자, 다른 거 봅시다. 자산 수익률의 변동성을 좀 계산을 해봐야 되고요. 숫자 5가 써 있는 것은 그만큼 5번째 정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1, 2, 3, 4, 5를 해가지고 5면은 중요한 것 중에 제일 등급이 낮은 것이고 1은 제일 높은 것입니다. 확률 분포표 얘기가 있었고요. 계속 얘기해보죠. 보통의 투자자의 성격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어떠냐? 보통의 투자자는 사이클의 본성과 중요성을 모른대요. 오타난 거는 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투자 기간이 보통 짧고 금융사를 절대 공부를 안 해요. 패턴과 이면에 이유보다 주로 분리된 사건의 측면에서 투자 환경을 분석을 합니다. 패턴을 끊임없이 부정을 하죠, 사람들이. 뭐 저도 부정을 했었는데 옛날에 굳이 부정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살짝은 믿는 게 맞고요. 많은 경우에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이클 행동에 지침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되게 놀라운 일이죠. 배우고 싶어 하지 않아요. 뭘 원하죠? 내가 느낌으로 알 수 있어! 나한테 딱 땡기는 그 무엇이 있지? 막 이런 걸 살죠. 뛰어난 투자자의 성격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뛰어난 투자는 뭐죠? 뛰어난 투자는 패턴이 반복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패턴이 반복되는 확인이 뭐죠? 공부를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1 더하기 1이 2라는 건 뭐죠? 이거는 패턴이에요. 반복이죠. 진리 아니야? 진리가 아니에요. 양자 물리학에 들어가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4나 5가 될 수도 있어요. 꼭 진리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사이클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날씨가 지금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확인을 해야 내가 수영복을 팔지 아니면 군고구마를 팔지 고민할 수 있겠죠. 뛰어난 투자 성격입니다. 사이클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줌을 인지를 해요. 어떻게 되죠? 겨울이 될 것 같으면은 내가 이제 추위에 맞춰갖고 물건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돼요. 추워지면 점점 전 두꺼운 옷을 입게 되거든요. 근데 여름에 얇은 입고 하는 거랑 나도 모르게 벌써 변해간다는 걸 좀 인지하고 사이클의 지금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이제 길러야 되겠죠. 자, 말이 좀 꼬여가는데 상승률 초입인가 막바지인가 좀 예약을 해야 되고, 현재가 위험한 국면인가 아니면 좋은 국면인가 생각해야 되고, 투자자들의 행동은 뭐 욕심이나 두려움에 의한 것인가 아닌가 이것도 확인해야 되고, 오타가 무지 많네요. 다시 보니까 투자자들은 적절하게 위험을 회피하고 있는가 아니면 무모하게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가, 이것도 고민 한번 해봐야 되겠고, 사이클에 따라서 시장은 과열중인가 내각중인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이클을 고려할 때 우리가 포지션은 공격에 중심을 둬야 하는지 방어에 중심을 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해야 돼요. 그죠? 공격방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여름에서 늦여름이 됐어요. 그럼 수영복을 어떻게 되죠? 떨이라도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안 팔면 어떻게 되죠? 망해요. 오뎅 장사를 하고 있는데 해가 져갖고 이제 사람들이 끊기 시간이 됐어요. 8시가 되면 이제 사람들이 막 퇴근을 해갖고 차 타러 가죠. 근데 8시가 반이 되는데 아직도 오뎅이 반이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떨이라도 무조건 털어야 되는 겁니다. 왜죠? 못 팔면 어떻게 돼? 그냥 넘어가요. 떡볶이 같은 거 불어갖고 못 팔아요. 어떻게 되죠? 안 돼요.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패턴 뭐죠? 저녁 8시가 되면은 9시가 되면 사람이 아무도 없어. 동네. 내가 딱 떡볶이 파는데 그럼 그 패턴을 인지를 해서 대충 8시 반이 되면 어떻게 되죠? 방향을 바꿔야 돼요. 한 그릇에 2,000원씩 팔던 거를 500원이라도 떨이로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손해를 안 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이 이제 사람들이 퇴근 시간인가, 내가 떡볶이와 오뎅을 팔 수 있는 시간인가, 아니면 이제 끝났는가, 이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 사이클 계속 패턴을 돌죠. 근데 비가 오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내 거 안 사 먹겠지만 날씨가 좋으면 먹고 가겠죠. 추우면 더 많이 먹을 것이고, 여름에는 팥빙수를 팔아야 되겠고,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설명을 하다 보니까 더 설명이 잘 되네. 계속해보죠. 투자자 수익률을 얻을 기회가 높아진 경우가 있어요. 경제와 기업이 수익이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 뭔 소리 썼는지 모르겠네요. 경제와 기업 수익이 올라갈 때는 수익률을 내가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당연히 장사 잘 되면 잘 되겠죠. 그리고 투자 심리가 뜨겁지 않고 냉랭할 때는 내가 더 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아져요. 왜죠? 싸게 샀으니까. 투자가 침체되어 있고 두려워한다면 되게 좋은 거예요. 왜? 남들이 겁나갖고 못 사니까 내가 싸게 살 수 있겠죠.
투자자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있거나 더 좋게는 리스크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고 있다. 다들 겁나고 아무것도 못 사고 있는 거죠. 뭐죠? 쉽게 보면 IMF 때 다 함께 집어 던질 때. 이건 뭐예요? 엄청 사람들이 리스크에 대한 인식을 많이 하고 겁을 내고 있는 거죠. 이럴 때가 투자하기 좋은 때라는 얘기겠죠. 가격 상승이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 이거 상승한 자가 계속 하락만 하다가 쬐끔 한 5% 올랐어. 이럴 때가 좋은 때예요. 근데 반대로 한 3배쯤 올랐어. 그럴 때 그죠? 나쁜 때예요. 그렇다고 돈을 못 버냐? 돈 못 버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좋은 때 나쁜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꼭 그러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한 강을 또 끝내보겠습니다.